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았던 영화 매트릭스의 최신작 존 트릭스 윗절 액션의 티저 홈페이지가 화제였죠. 접속한 사람들 각자의 시간과 함께 저마다 조금씩 다른 장면들을 볼 수 있었던 랜덤하고 영리한 티저를 보여줬는데요. 이 영상 패턴의 개수는 무려 18만 개라고 합니다. 18만 나누기 24프레임 나누기 60초를 하면 125분인데요. 이게 혹시 상영 시간인지 뭔지. 아무튼 그 와중에 방금 매트릭스 레저렉션의 1차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뭐 파야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Thomas, you seem particularly triggered right now.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I've had dreams that weren't just dreams. Am I crazy? We don't use that word in here. 예고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저택에서 닐 패트릭 해리스가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하는 네오와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네오는 1999년 1편의 초반부와 비슷한 현실로 보이나 실상은 매트릭스인 뻔한 세계에 갇혀있죠. 이후 아주 잠깐 동안 꿈을 암시하는 빠른 플래시백이 흘러갑니다. 매트릭스 코드로 형성된 도시 속을 걷고 있거나 어떤 남자의 눈에 매트릭스 코드가 흘러가고 발사된 총알을 네오가 잡으려 하고 육체는 알 수 없는 기계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모피어스로 유추되는 인물의 총격 장면, 네오와 트리니티가 손을 잡고 능력이 발현되는 듯한 장면, 마치 1편 같은 트리니티의 뒷모습, 거대한 기계와 현실 네오의 모습, 그리고 이 검은 고양이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오는 자기가 미쳤냐고 되묻는데요. 과거 1편의 토마스 앤더슨처럼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로 보이는 닐 패트릭 해리스는 매트릭스 안에선 미쳤다는 단어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투로 말하죠. 토마스 앤더슨은 러버덕을 머리 위에 올리고 꽤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와 매트릭스 중에 전 다쿠입니다. Hi. Have we met? 그리고 트리니티로 보이는 인물과 카페에서 만나지만 서로를 모르고 네오는 파란 알약을 먹고 좁아진 동공을 살핍니다. 그렇게 따스한 햇살, 평범한 삶을 사는 토마스 앤더슨. 기술적 진보와 고도의 정보화가 이루어진 현대가 와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기에 정작 인간은 진실을 판별하는 힘을 잃어간다는 역설을 보여주죠. 그렇게 뭔가를 계속 느끼던 토마스 앤더슨은 결국 약병을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식당에서 발리우드 배우 프리앙카 초프라 조나스가 보고 있던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프리앙카가 과거에 아역으로 출연했던 사티의 성인 버전으로 출연한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Good morning. Who are you? My name is Sati. Your name is Snell. 사티는 매트릭스 레볼루션에 나왔던 사랑으로 만들어진 소녀였죠. 이렇게 엔딩씬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관찰자로 토마스 앤더슨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편 속 이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밴드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화이트 래빗입니다. 아까 파란 약,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화이트 래빗, 사이즈 나왔죠? 일단 노래 가사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One pill makes you larger and one pill makes you small. Go ask Alice when she's 10 feet tall. 이렇게 보면 마약에 대한 걸로 읽히기 쉽지만 사실 이 노래 가사는요, 과거 베트남 전쟁과 반전 시위를 은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큰 사람이 되어 반전 운동을 할 거고 또 다른 어떤 약을 먹으면 작은 사람이 되어 전쟁에 나가겠지 라는 선택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앨리스에게 물어보라는 건 그동안 앨리스가 작게 만드는 약을 먹고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는지를 물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앨리스가 키가 커져 있다는 건 즉 어떤 과정을 거친 뒤에 깨달음을 얻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번 영화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다른 선택입니다. 가사에서는 하얀 토끼가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가는 것은 베트남전 징집을 은유하고 그러니까 이 노래는 토끼를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If you want the truth, Neo, you're going to have to follow me. 이렇게 네오가 토끼 문신을 한 파란머리 여성을 따라가거든요. 아이언 피스트에 나왔던 제시카 헤닉이 연기한 이 캐릭터가 매트릭스를 거의 지배하는 액션을 보여주고 모피어스로 유추되는 인물과 동선이 같은데요.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네오에게 적용해보면 원래 3부작에서 빨간 약을 먹고 각성했던 네오가 파란 약을 먹었을 때를 상정하는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약이 1편에선 모피어스가 내밀었던 약과 다르게 생기긴 했네요. 이 약을 처방한 건 아까 닐 패트릭 해리스, 그가 네오를 제어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배우가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었으니 네오도 극 중에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고 거울에 비친 네오의 모습이 노인으로 일그러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 장면, Time to fly. 파란 약으로 매트릭스 속에서 삶을 유예해온 네오가 빨간 약을 선택하는 뒤늦은 각성을 짐작해도 합니다. 아까 사티에서도 언급했지만 묘하게 시간을 의미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배양 중이며 매트릭스는 존속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사로 같은 비행선도 보이고요. 이 영화는 3편에서 이어지는 정식 4편이 아닌 1편에서 이어지는 영화라고 하죠. 그래서 어쩌면 1편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시나리오, 두 번째 키워드인 대체 반복이 되는 내용은 아닐까 유추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Why am I here? The Matrix is older than you know. I prefer counting from the emergence of one integral anomaly to the emergence of the next, in which case this is the 6th version. 매트릭스 리로디드에선 네오가 6번째라고 말하거든요. 과연 이번 영화의 네오가 우리가 알던 네오인지, 이전인지, 이후인지, 컨티넨탈의 네오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레볼루션 이후 매트릭스가 재부팅되고 해방된 인간들이 매트릭스 구독을 자기 의지대로 끊을 수 있다면, 또는 매트릭스 속에 계속 남을 수도 있으며, 이 예고편 속 토마스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현실에 있는 네오의 육체는 진짜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유예해온 그런 과정 속에서 늙어온 게 아닐까, 이런 유추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매트릭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트릭스가 실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매트릭스에 머물기를 선택한 1편의 사이퍼 같은 사람들이 있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매트릭스엔 여전히 질서가 필요하고 이미 스미스를 넘어선 네오의 우월성을 판단한 매트릭스가 매트릭스 내부에 네오를 데이터로만 남겨뒀을지도 모를 일이죠. The only thing that matters to you is still here. I know it's why you're still fighting and why you will never give up. You don't know me. No? 그러나 조닉, 아니 네오의 장풍, 이런 장면들은 다른 네오의 데이터만을 불러온 건지 네오가 다른 선택을 한 대체 반복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오가 과거 3부작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수준으로 강력하고 매트릭스 역시 시공간이 초월되고 로켓포탄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도 하는 등 한층 진화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다른 선택, 대체 반복을 겨냥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약을 고르고 모피어스와 대련을 하고 빌딩 로비 장면, 헬기에서 떨어지는 탄피, 스미스와의 전투 등 너무나 많은 장면들이 1편과 겹치거든요. 마치 1편을 데자뷰처럼 다시 돌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검은 고양이는 1편에서 Deja vu. A black cat went past us, and then another that looked just like it. What is it? A deja vu is usually a glitch in the Matrix. It happens when they change something. 네오가 똑같은 경험과 감각, 즉 기시감을 느꼈던 이 장면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이건 매트릭스 시스템의 부전 또는 결함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데자뷰를 전생이나 윤회의 증거라고 봤습니다. 일종의 영적 경험이라는 건데요. 이번에도 검은 고양이가 등장을 한다는 건 매트릭스 시스템의 변이가 찾아오거나 네오 역시 탄생과 소멸의 윤회를 겪고 있다는 의미겠죠. 트리니티의 미스테리는 3편 마지막에 죽은 트리니티가 어째서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2편에선 이렇게 트리니티의 몸에 있는 총알을 네오가 빼낸 적은 있지만 3편에선 현실 세계에서 죽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체 반복이거나 어쩌면 트리니티는 우리가 알던 트리니티가 아닌 단지 프로그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니티의 옆얼굴에 흐르는 코드를 네오가 보기도 하죠. 하지만 네오처럼 트리니티도 여전히 배양되고 있고 각성에 이르게 된다는 쪽도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네오와 트리니티의 부활 이론과 엇갈리는 건 바로 모피어스의 존재입니다. 아히야 압둘 마틴 2세가 젊은 버전의 모피어스를 연기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가 네오와 격투를 하고 모피어스처럼 선글라스를 쓰고 홀로그램처럼 형성이 되거나 거울 앞에서 의아해하다가 거울을 관통하는 걸 보면 네오를 이끌어준 일종의 선지자로 시작했던 3부작과 달리 모피어스도 진실을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되는 걸로 보이는데, 날아오를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선지자로도 보이거든요. 네오와 트리니티가 다른 버전일 가능성이 있다면 프로그램의 형태로 남아있던 모피어스가 이 인물과 융화되어 모피어스화 된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After all these years, to be going back to where it all started. Back to the Matrix. 이 대사도 시간의 흐름을 은유하죠. 게다가 돌아간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선택을 다시금 상기하게 합니다. 이 영화엔 모피어스의 로렌스 피시번처럼 스미스를 연기했던 휴고 위빙도 없습니다. 그 대신 단정하게 차려입은 배우 조너선 그로프가 등장하는데요. 그가 악역이며 심지어 스미스 요원일 거라는 소문도 있긴 합니다. 과거 3부작 스미스 요원 역의 휴고 위빙은 2019년 초반에 매트릭스 레저렉션의 섭외 전화를 받았고
본인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키아누 리브스와 캐리 앤 모스 등과 함께 대본 리딩도 했었다고 해요. 개런티 협상도 마치고 일정까지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촬영을 예상했던 휴고의 생각과는 달리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매트릭스 대본 리딩에 이어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촬영이 정해지고 맙니다. 휴고는 이미 그 시기에 영국 런던에서 연극 무대에 설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결국엔 일정상 하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로 그 연극이 취소가 돼서요, 여러모로 아쉬웠다고 하죠. 반면에 모피어스를 연기했던 로렌스 피쉬버는 아예 출연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작년부터 젊은 모피어스 설은 계속 돌았고 그때 이미 물망에 있던 배우가 아히야 압둘 마틴 2세였습니다. 휴고 위빙의 출연이 있었다는 건 스미스가 등장한다는 거니까 조너선 그로프가 스미스라는 설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격투 장면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 스미스라면 이렇게 입이 녹아내리는 듯한 장면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편에서는 네오가 이렇게 매트릭스의 제어를 받게 되는데요. 적어도 이 남자 역시 이 단계에서만큼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거나 매트릭스의 제어를 받는 단순한 통제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남자는 기업가로 보이며 그 기업의 이름은 데우스 마키나가 아닐까. 이 장면에서도 약자인 DM을 상징하는 오브제가 있고요.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떠오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기계장치의 신인데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작중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기캐 하나가 나타나서 스토리를 모두 수렴하는 걸 의미하죠. 이런 사기캐는 크레인 같은 장치로 무대에 등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그냥 데우스 마키나란 말이죠. 마키나는 기계라는 의미이고 데우스는 신이니까 그냥 직역하면 기계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매트릭스를 지배하는 기계들의 세계관이 스스로를 신으로 간주할 만큼 진전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화는 대부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세일즈포스 타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 등이 보였는데요. 네오와 트리니티가 함께 있던 이 옥상에 있는 건물은 44 몽고메리라는 건물입니다. 매트릭스의 세계는 특정 지명이 존재하지 않고 그저 도시로만 언급이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지명은 스포츠팀에선 더 시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리로디드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서 찍은 적이 있었고 아히야 압둘 마틴 2세가 배우를 하기 전에 건축가가 직업이었는데요. 그 일을 했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치만 과거 3부작은 주로 호주에서 대부분 촬영이 되었었죠. 사실 이미 완전히 갑벽한 결말을 보여줬던 영화를 도대체 왜 또 제작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드는 사람들도 알 겁니다. 그 여론을 불식할 자신이 있으니까 내놓은 게 아닐까. 일단 저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싶고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네오가 K 기억상실에 걸려서 과거를 잊은 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매트릭스 레저렉션의 예고편 분석이었습니다. 전 또다시 매트릭스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